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친절함을 느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감사 표현하는가?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나 문화에서 성장을 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이나 환경을 경험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거나 혹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덕목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 관습적인 것이고 생활이고 문화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상대방의 친절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해외에 나가보면 낯선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꽤 있다. 물론 외국인에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하고 부담을 느낀다. 또 자신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보상을 하려다 도리어 그 친절을 왜곡시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꼭 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상황에 걸맞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과 적합한 처신을 배우는 것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언젠가 뉴질랜드의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간 친구가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막 방문한 친정어머니가 동행하게 되었다.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상냥하고 친절한 간호사가 커피를 권하여 그 친구와 어머니는 커피를 대접받게 되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그 친구에게 저 간호사가 친절한 것은 혹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나는 안 마시겠다 하고 했다 한다. 어머니,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드시고 싶으면 그냥 드시면 돼요. 땡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 어머니에게는 간호사의 친절은 무슨 보답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공식이 오랫동안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커피가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그 나라에서 교육받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 나아가 별도의 보상을 안 해주는 사람과 해주는 사람에게 차별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정성에 관한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자신의 직업 윤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갈등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것은 교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다. 시민의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다수의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 있어서 공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해외 생활에서 예를 들어 선물 공세나 봉투 등으로 일방적인 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처신으로 도리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상대방에게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관습을
생각 없이 해외에서 그대로 행하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을 범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국제화 교육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던 누구에게나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한 매너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스스로 그들에게 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언어로 봄을 찾아주기. 격려와 칭찬에 인색한 문화에서 성장한 나에게 외국 친구들이 준 가장 큰 보물은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언어에 자신감이 없어 영어를 못할 때는 작은 소리로 말하던 나에게 우리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너는 영어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아? 라는 그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 말에 나는 용기를 얻게 되어 영어로 말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영어는 제2 외국어로서의 언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당당하게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혜미, 당신의 용기는 우리가 존경할 만큼 대단해.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처럼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랑 낯선 나라에 가서 살 자신이 없어. 그들의 말은 진실이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 아는 사람도 없는 도시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용기로 인정을 받고 나니 다른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 혜미, 어떤 색깔의 옷에도 잘 어울리는 당신의 검은색 머리카락과 검은 눈동자가 부럽다 라며 금발의 친구가 나에게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너무나 많은 보물들을 이미 갖고 있는 내 자신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다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때로 어떤 양식을 기입할 때 피부색, 눈색과 머리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나는 그것을 표시할 때마다 외모에 의한 인종차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일종의 거부감이 느껴졌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런 열등감이 사라졌다. 와우, 너희 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어서 좋겠다.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에 사는 친구들이 느끼는 부러움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부심만 느꼈지 그것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현대카를 타보았는데 성능이 아주 좋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어. 한국이 그렇게 좋은 차를 만드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지. 최근에 한국계 미국인인 미라 스타우트가 쓴 한국에 대한 소설책 천구루의 밤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한국의 문화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서 잘 알게 되었고 새롭게 배운 것이 많아 등등 한국에 대한 것들을 눈여겨보았다가 때때로 좋은 피드백을 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었던 친구들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나는 아직도 누가 어떤 순간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내게 해주었는지 선명하게 그 장면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것임을 안다. 그래서 나는 특히 개발도상국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의식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되었다. 너희 나라는 땅도 넓고 지하자원이 많아서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젊은 인구가 많아서 미래에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 좋겠다. 너희 나라의 그 과일이 정말 맛있더라. 너희 나라 그 유명한 관광지 어디에 꼭 가보고 싶다. 너희 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어떤 것들이 있니? 한국 영화와 드라마 사랑해줘서 고마워. 한국 제품을 많이 사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해주면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도 있다. 개인과 개인끼리도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국가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것, 또 민간 차원의 우위를 다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자원 부족, 인구의 부족, 수출 주도형의 산업 구조인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이제 국가 간의 외교는 단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에 사는 교민이나 외국과 교류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간 외교관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때, 또 선진 시민으로서의 글로벌 의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21세기의 한국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나무 심기.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여건만 허락되면 해외로 나오길 원하고 있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은 이제 특수한 계층만의 욕구가 아니라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외국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한인 자녀들의 소식을 현지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자녀가 학업을 마친 후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를 사는 부모로서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한국 부모들의 희생적인 모습은 이제 세계의 어느 대도시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 그러면 과연 한국 부모가 자녀의 해외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장성한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의 단절, 나아가 자녀의 정체성 부분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다. 단순한 세대 차이는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해외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게 되면 언어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한국에서 자라난 부모와는 많은 생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 배경과 교육 환경에서 자라온 부모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관계도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부모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미 성장을 한 다음에야 문제점을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해외에 첫 발을 디디면서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학교 시스템과 외국어를 익혀 학업을 따라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전적으로 학업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여건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난 정체성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은 자녀들이 사춘기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부모의 다양한 사회 활동이다. 지역사회 활동과 학교 내의 학부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학교와 환경을 이해하는 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질 것이다. 반면 한인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그 사회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일들을 수행해 간다면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과 더불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두 공동체의 균형 있는 활동을 통하여 단절을 소통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활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계획에 의해 해마다 성격이 다른 활동들을 번갈아 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문화활동이다. 한국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기 쉽지 않다. 태권도, 한국 요리, 동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하고 음악회나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국 가곡이나 국악, 한국 무용 등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부모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이다. 부모가 국제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언어 습득을 위한 노력, 예의와 매너, 윤리와 도덕,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 가치관 등은 성인이 될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해외 근무로 비록 정해진 시간만큼밖에는 그 나라에 머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회 속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배우기 때문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 자녀의 고향이 될 이곳에 또 먼 훗날 그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 수확할 열매를 위해서 오늘 나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묘목을 심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 혹은 한 지역에서만 살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며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에서도 특히 해외에서 성장한 한국인들을 환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인력은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인력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사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에게 한국인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팁 1. 이웃의 외국 친구를 사귀어 보고 그들을 통해 민속 문화, 가령 춤이나 노래, 악기 같은 것을 배워보자. 2. 자녀와 함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관하는 각 민족별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여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해보자. 3. 한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한국 페스티벌에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특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 4.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자녀와 함께 실천해보자. 5. 자녀와 함께 도서실에 정기적으로 가서 함께 여러 나라 동화책들이나 CD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또 한국 문화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